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구조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경고라는 거죠. 암 발생 위험 인자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요즘 환자분들 스스로 공부 참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겪어보면 대부분이 인슐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 당뇨는 소변을 당이 나오는 질환이죠. 혈액 속에서 당이 너무 많다. 당을 이제 잡아서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이 우리 당을 저장하는 창고죠. 만약 인슐린이 이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은 24시간 뭔가를 먹고 있어야 돼요. 인슐린이 당을 잡았어. 먼저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당과 인슐린이 결합돼서 와서 문을 열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이 인슐린은 열어줘도 되는구나, 간에 먼저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데는 근육이죠. 근육에도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우리 혈당을 잡은 인슐린이 우리 근육의 인슐린 수용체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근육에 또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큰 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바로 여기 있죠. 에너지 저장 창고, 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바로 지방세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비만의 원인이 고기를 많이 먹었어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적절히 먹어서 이 어느 정도만 우리 당을 저장해야 되는데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세요. 먹을 거리가 넘쳐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빠르게 풀어주는 음식이 바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야식을 하거나 이게 필요 이상으로 당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또 당이 들어와요. 이제 지방세포도 이미 포화가 됐는데 더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미 포화가 됐어요.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지만 인슐린이 하도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문을 또 열어주죠. 이미 포화된 간에 다시 당이 들어가서 지방이 되면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육으로 가게 되면 근육 속에 지방이 쌓이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지방세포로 다시 가게 되면 비만을 거쳐서 고도 비만으로 됩니다. 내장지방, 지방간, 우리 몸에서 염증인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전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당뇨로 가고 있는 분들의 혈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올라간 인슐린들은 이미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 저항성 상태의 인슐린들이죠.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 자체가 염증을 만들어내서 암 발생 위험 인자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호위대 당하는 인슐린이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파업 상태를 일으킵니다. 이때 고생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너무 이제 인슐린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베타세포가 사멸하는 베타세포의 자살 현상까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1형 당뇨병으로 가는 거죠. 당을 저장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저장 창고에 넣지 못하고 세포들이 필요할 때 당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세포의 기아 현상, 세포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경고라는 거죠.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염증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죠. 그게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죠. 또 이게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 안에 당을 넣지 못하니까 세포가 굶어 죽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 몸속에 많아지는 여러 가지 인슐린의 염증들이 암까지 일으키는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해요. 식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할 때 당을 못 내보내기 때문이죠. 저혈당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인슐린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충직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식습관, 야식을 하고 가식을 하고 그다음에 정제탄수화물, 당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인슐린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인슐린 호르몬,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50대, 60대 때 다 써버리면 나머지 20년, 30년 동안은 인슐린 없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슐린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기 전에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구조 신호, 저혈당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창고에 잘 저장했다가 제때 못 내보내죠.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넘치면서
만성 염증 상태.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거나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만성 피로이거나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슐린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당이죠. 우리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인슐린이 착취당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잘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당하혈색소. 당하혈색소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그 자체가 혈당이 조절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 적혈구가 당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원활하게 산소를 못 나르겠죠. 저산소 상태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인슐린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의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인슐린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식습관, 운동 습관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야식을 하는지, 빨리 먹는지, 아니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면 되죠. 허리둘레, 내장 지방이 많은지, 허리둘레가 우리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에 당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서 근육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우리 환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이 기능을 상실하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멈춰서기 전에 인슐린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미리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아껴 써서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봅시다.